160번. 지금 양수 ABC에 대하여 fx와 gx라는 함수를 주어지는데 미지수가 상당히 많아. 그 다음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11. 양수 ABC야. 근데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함수 문제를 풀 때 고난도 문제를 대할 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조건 상황들을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고 그 조건 상황들을 해석해서 그래프를 연상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미정계수들, 지금처럼 이런 A, B, C 같은 거지. 그지? 그런 놈들을 확정해서 무언가 함수값을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란 말이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힌트를 안 줘도 이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특징이 대칭성이니까 그 대칭성을 적당히 이용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걸 그림으로 연상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확정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gx도 알려주고 얘네 둘이 서로 만나는 순간 fx와 gx가 뭐 하는 순간?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 그때 x값을 지금부터 알파와 베타라 하겠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함수 hx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fx하고 gx를 가지고 hx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니까 얘네들 먼저 그림을 연상해 봐야지. 맞지? 그러면 얘부터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칭축의 x는 a이고 뭐 아래로 블록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제가 좀 대충 그리긴 했어요. 그 다음 얘는 x는 c라는 대칭축을 가지고 위로 볼록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a보다 c가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대충 보는 중이니까 임의적으로 선생님 c를 이 정도라고 보고 이렇게 삐딱해. c를 이 정도로 보고 위로 볼록 하나 그려보지 뭐. 조금 크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런 다음 hx를 볼 건데 첫 번째가 fx하고 gx하고 같아지는 순간 x값. 그럼 여기랑 여기잖아? 맞아? 그 순간에 x값을 차례대로 알파와 베타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hx가 뭐라고 써있나 하고 살펴보면 hx는 fx 또는 gx인데 뭐라고 써있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구간 안에서는 fx를 가져다 쓰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에는 gx를 가져다 써라 이래. 그럼 이건 잠깐 분필을 알파하고 베타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fx, 아래로 블록, 얘를 갖다 쓰라는 거야. 맞죠? 얘를. 그 다음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는 위로 블록, gx를 갖다 쓰래. 이렇게. 지금 내가 두껍게 체크한 이 함수가 hx라는 함수인 거야. 됐지? 그런 다음 또 조건을 읽어볼게. 이때 y는 hx, y는 hx라는 그래프와 그리고 y는 k, y는 k는 상수니까 가로선인 거잖아. 그치? y는 k하고 그었더니 서로 다른 몇 개의 점? 세 점에서 만나도록. 지금부터 내가 가로선을 그리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순간에 k값이 이 k값이 2하고 3뿐이다 이래요. 맞아요? 그럼 두 번 있다는 거지. 지금 hx에다가 내가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두 번 존재할 거야. 근데 그때가 k가 2일 때와 k가 3일 때래. 그럼 언제 일단 교점이 3개인가 볼래? 하얀 색깔? 요 점, 꼭지점. 요 점을 요렇게 지날 때 그럼 하나, 둘, 셋. 맞죠? 또 요 점. 여기를 칠할 때 하나, 둘, 셋. 3개잖아요? 이 순간의 가로선이 y는 2와 y는 3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정리됐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조건. 이 hx의 그래프가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x좌표의 합. y는 2와 만나는 세 점. 요렇게 크게 체크한다. 요렇게 크게 얘는 꼭지점. 요렇게. 이 세 개, 이 세 점의 x 좌표의 합을 뭐라 하고? s라 하고 얘는 s라 하고 그 다음 y는 3 별표 칠게 하나 둘 셋 이 순간의 x값들의 합은 t라 할 거다. 됐죠? 그래 놓고 t에서 s를 뺐더니
그게 2분의 a가 나와.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보자. 첫 번째, 하필 y는 2가 꼭지점. 이건 접하는 순간이니까 이런 건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얘는 x가 a인 순간에 꼭지점의 y의 값이 2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꼭지점이 a일 때 y 값이 2라는 소리니까 아, 이 b 값은 이미 얼마? 2구나 라는 걸 하나 안 거죠? 하나 찾았고, 그런 다음 이 놈에 대하여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 함수인데 y는 3과 만나는 거, 다른 좌표를 이렇게 찾아볼까?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 갖다 쓸게. 첫 번째, fx는 x-a의 제곱 더하기 b였는데 b는 2였고 그 값이 는 3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이렇게 두 번이 존재하지 않니? 이렇게 그 두 순간을 알아보고 싶어. 그럼 계산해 보면 2 넘어가면 x 빼기 a의 제곱은 1이었고 제곱을 띄면 뿌마 1. 따라서 x는 a 뿌마 1이지. 그러면 이 알파라는 애는 a-1이었던 거고 여기의 값은 좀 더 길게 요 놈의 값은 a 플러스 1이었던 거죠. 됐죠? 요거 하나. 그 다음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gx라는 놈도 y는 3 이런 놈 찾을 수 있겠지. 근데 먼저 두 번째 이제 요걸 갖고 해볼까 그럼?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뭘지를 볼게요. 분명히 x값들의 합이라고 말했는데 얘부터 시작해 볼게. s 요렇게 만나는 점 중에 얘와 얘 있지? 얘는 a인 걸 아니까 어쨌든. 그러면 위로 볼록에 대하여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칭성을 적당히 이용하라고. 얘네 둘의 가운데가 누구? c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네 둘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대칭축 c니까 둘을 더한 건 2c겠죠. 맞죠? 그럼 얘네 둘 더한 거 2c에다가 요거 a까지. 아, s라는 애는 2c 더하기 a겠구나.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t도 볼게. t는 어떻게 되나 볼까? t는 요 놈하고 만나는 건데 여기도 지금 위로 볼록. 얘가 얼마고 별표.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까진 모르겠지만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역시 또 c니까 얘네 둘의 합은 2c인 거죠? 맞죠? 거기에다가 요만큼만 더하면 되는데 얘가 a 플러스 1이야. 그러면 t라는 애는 2c 더하기 a에다가 더하기 1을 하라 이거지. 이해했니? 그러면 얘네 둘을 빼래. 이거에서 이걸 빼래. 그럼 2c, a 다 약분되고 1밖에 없어. 소거되고 1밖에 없어. 1은 2분의 a야. 아, a 값 얼마다? 2인 거 찾았죠. 이해되죠? 자, 이제 지금 두 개 찾았어요. a하고 b 값. 그럼 이제 c 값을 알고 싶지 않니? 그럼 c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위로 볼록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대칭성이 여기 c였으니까 일단 y는 3으로 똑같이 해볼까? 계산을? 요놈 gx. 두 번째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c의 제곱에 더하기 11인데 그놈이 똑같이 는 3인 순간을 한번 찾아보지 뭐. 맞지? 그러면 왜 내가 굳이 3인 순간으로 하는 거냐면 사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만나서 동시에 생기는 지점을 확인해 보면 이 점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알파인 거고 베타까지는 조금 둘에 대한 공통으로 잡기가 좀 어렵잖아. 알파, 베타 둘 중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려고 y는 3으로 동시에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얘도 써볼게. 그대로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11 넘어오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오면 플러스 16이지? 그럼 x 마이너스 c의 제곱이 16이니 따라서 x는 이라고 쓰면 제곱 띄면서 뿌마사 마이너스 c 넘어가면 플러스 c. 그럼 c 뿌마 산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인 걸 아는 거야? a-1인 걸 아는 거지. 맞지? 그럼 얘가 지금 a가 2였으니 1이었을 거 아니니? 그러면 c 뿌마 4 중에 한 놈이 1이어야 돼. 누가 1이어야 돼? y는 3과 위로 볼록이 만나는 순간이 여기하고 두 개인데 둘 중에 x값이 더 작은 건 얘잖아. 그치? 그러면 c 플러스 4와 c 마이너스 4 중에 작은 건 c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그럼 c 마이너스 4가 는 1이라는 소리지. 그럼 따라서 c는 얼마? 5. 다 찾았다. 괜찮죠? 이제 a, b, c 다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그래서 a, b, c 미정계수 다 찾아놓고 나니까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h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네요.
그럼 알파는 A 마이너스 1에서 얘가 1인 건 아는데 베타는 모르겠지? 그럼 베타는 결국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진짜 찾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함수, 두 개의 함수 쓴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는 그 다음 gx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c 5 제곱 더하기 11 이렇게 두 함수를 뭐 하라고? 연립하라고. 이건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연립해서 계산해보면 x는 1하고 5가 나와요. 그럼 아까 요건 알파였던 거니까 얘가 베타였겠지. 그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 놈은 하고 가지고 오면 H6이고 맞니? 그럼 H6은 요거보다 오른쪽일 거니까 베타가 5여서 얘보다 오른쪽인 거 결국 위로 볼록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그럼 결국에 GX한테 대입을 하면 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H6은 결국 G6을 구하라는 소리라서 여기에다가 6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6 빼기 5는 어차피 1, 그 다음 더하기 11. 그럼 최종 정답은 2분의 21.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라서 내가 일부러 계산까지 다 했다. 맞지? 풀이 과정이 좀 길긴 한데 핵심적인 거 자꾸 하면 늘어. 두 함수를 가지고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린 거야. 내가 꼼꼼하게 안 그리잖아. 대충 그리잖아. 모양만 잡아가지고. 맞지? 대충 그려서 주어진 조건을 입력하되 단. 이때 문제에서 힌트는 없었지만 사용한 건 딱 하나. 대칭성. 맞아요? x값을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구하겠다. 요것만. 자, 그 다음 문제 161번. 요게 되면 사실상 얘는 뭐 너무 쉬워서 근데 사실상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이런 게 훨씬 더 높아. 완전 이런 킬러 문항처럼 이런 느낌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진 않지. 사실 이게 23년도인가 24년도인가 일신여고에서도 한번 내긴 했었어. 자, 161번. 요건 많이 나오는 거야. fx, gx를 아예 깔끔하게 다 알려줘. fx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그럼 뭐 너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gx는 하고 쳐다봤더니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5였대. 이래놓고 또 hx는 이런데 방식이 똑같네. hx를 또 fx나 gx를 갖다 쓰라는데 fx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갖다 쓰고 gx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갖다 쓰래. 그럼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마이너스 2, 1 이런 숫자는 왜 나왔겠니? 결국에 둘을 연립해볼까? 생각해야지. 그치? 두 함수가 만나는 순간을 경계로 쪼갰을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연립해보면 딱 구간이 마이너스 2와 1이 맞아.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 얘는 확실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이 접하는 순간이 딱 x축이면서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 그럼 대칭축이 0이네 0. 이 순간에 5. 맞지요? 이래놓고 위로 볼록. 뭐 모양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gx 됐지? 그런 다음에 사이에서는 gx 위로 볼록을 갖다 써라. 이번에 위로 볼록 방향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fx 아래로 볼록 요렇게 갖다 쓰라는 거지. 됐어? 이걸 지금부터 hx라는 함수라고 하겠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조건. 이때 y는 mx 더하기 6이라는 직선과 이 h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래요. 그럼 언제 세 점에서 만나나 이제 그려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얘는 기울기는 모르겠는데 y절편이 6인 걸 알아. 그럼 여기가 지금 딱 0,5였잖아. 0,5. 그럼 0,6은 요거보다 위에 있었겠지?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두껍게 선생님 체크하긴 했지만 이 그래프와 교점이 3개가 생기도록 만들어버려. 그럼 언제일까? 극단적으로 확인해보면 잘 보이라고? 그래프의 모양이 내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꼭지점이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할 때 이렇게 접하면 하나, 여기 둘, 위로 올라가면서 뭐야? 하나 만나겠지. 이해되지? 또 하나, 여기, 요 점.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또 위에서도 뭐야? 하나 만나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순간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몇 개의 점이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교점과 실근 조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그래프로 접근하는데 대부분 그 순간이
특정 점을 지나거나 접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그 다음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해서 두 개였어요. 그래서 1번, 요 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2인 순간이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넣어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이지? 그래서 요 점이 마이너스 1,1을 y는 mx 더하기 6이 지날 때. 이건 뭐 계산하면 이거 여기다 넣으면 끝나는 건데 뭐.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m 더하기 6은 1이다. 이때 m은 넘어오면 2분의 5일 때네요. 끝났고 두 번째는 접할 때. 누가 접해? 위로 볼록이랑 접하는 거지. 그치? 그럼 위로 볼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니까 얘와 는 mx 더하기 6. 그럼 이거 정리해서 x의 제곱 플러스 mx 5 넘어오면 더하기 1은 0. 이놈의 판별식 d가 0일 때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 이러면 이때 m값이 뿌마 2잖아. 근데 보시다시피 증가니까 2만 갖다 쓰는 거지. 끝. 그래서 이렇게 해서 m값이 2하고 2분의 5 두 개가 나왔고 이 둘에 대한 합을 S라 하겠다. 10S를 구하세요. 최종 정답은 계산하시면 40.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야, 근데 시험에. 항상 기억할 건 만나도록 하세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특정된 점, 그리고 접할 때 습관처럼 따져봐야 된다고. 그 순간이 대부분 문제에서 묻는 순간이니까. 162번 자연수 AB. 이런 건 늘 중요한 조건이니까. 자연수 AB에 대하여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범주 안에 fx라는 함수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b였는데 이놈의 최대값 대문자 m은 늘 36보다 작거나 같고 최소값 소문자 m은 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 찾아봐 이래.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원칙적으로 하되 그냥 뭐 특별히 대단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걸 당연한 타이밍에 당연하게 생각이 나면 되는 거거든? 원래 하던 대로. 어차피 이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값 정해져 있는 구간 안에서 한대. 그럼 대칭축 x는 a. 최고창 양수 아래로 볼로. 그림 그려놓고 정해져 있는 구간을 세로선을 여기다 뭐해? 입력해서 언제 최대값이고 언제 최소값인지를 보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가 다 왼쪽에 있을지 사이에 있을지 다 오른쪽에 세로선을 그려야 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해보라는 거야. 다. 그럼 나눠서 한번 해볼까?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와 2를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 않니? 맞지? 이렇게 사이에 있게 또 하나 그려놓고 이번엔 마이너스 2와 2가 다 1로 가는 건 안 되겠지. 왜냐면 A가 자연수니까. 맞죠? 그러면 딱 내려와서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그냥 얘 자체가 2일 때 요거 세로선 이런 경우도 해야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겠다. 또 그려놓고 A 놓고 이번에는 다 왼쪽으로 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도 이쪽 2도 이쪽. 그죠? 이렇게 세 번을 일단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봐. 2보다 작아야 된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얼마였다는 소리야? 1이었다는 소리겠지? 자연수니까. 그러면 A에다가 1을 집어넣고 식을 다시 쓰면 x-1의 제곱 더하기 2b였을 거고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거 아니니? 그럼 f-2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9 더하기 2b. 맞죠? 그게 36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일 때잖아요. 꼭지점일 때. 그러면 결국에 A가 1일 때. 그럼 2B지 뭐 2B. F1, FA 또는 F1이라고 쓸 수 있고 그 값은 그냥 2B인 거고 그 2B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이래놓고 나서 얘랑 얘만 잘 봐. 이제 요거는 그냥 머리로 할 거야. 9 넘어가면 27이지. 이 B가 27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B는 13점 뭐뭐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연수 B는 13까지일 거야. 그 다음 여기는 B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2.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3부터겠지.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3부터 13까지인 거야. 3부터 13. 몇 개? 11개. 따라서 A가 1일 때 가능한 B 값은 몇 개가 나온다? 11개가 나오는구나. 됐어요? 이걸 똑같이 이제 3번만 하면 되는겨. 어? 또 해. A가 이번엔 2일 때야. A에다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주어진 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2b가 되고, 이제 조금씩 줄여서 할게. 최대값은 여전히 f-2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예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2b고, 그게 36보다 작거나 같다. 최소값 m은 역시 꼭지점 1대가 최소값이니까 2 집어넣어 나오는 2b겠지? 그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또 2b, 요거 2b 16 넘어가면 20. 2b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b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딱 10까지고, 얘는 2분의 5 이상이니까 역시 3 이상. 그럼 3부터 10까지니까 몇 개야? 8개인가? 요때는 8개. 그냥 이렇게 쓸게. 8개. 됐죠? 11개, 8개. 마지막. 이때는 2보다 클 때니까 A에다 3을 집어넣어볼까? A에다 3을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A에다 3을 집어넣으면 x-3의 제곱 더하기 2b. 최대값은 여전히 f-2, 최소값은 f2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2b. 그게 36보다 작거나 같다. 최소값은 2일 때니까 2를 넣으면 1 더하기 2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또 세. 25 넘으면 11. b는 2분의 11. 그러면 5까지인 거지, b가. 여기는 넘어오면 4. b는 2 이상인 거죠. 맞죠? 그럼 2에서 5까지인 거니까 몇 개여야 돼? 4개여야 되겠지. 이해가 돼?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다 나온 건데,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혹시 A는 4일 때도 있나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A가 4일 때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요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애초에 최대값이 36 더하기 2b고, 그게 36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b가 0이 돼. 그치? 0 이하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존재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총 순서상이니까 11개, 8개, 4개. 다 더하셔서 최종 정답은 23개. 그치? 어렵다기보다 한 문제 안에서 따져봐야 되는 게 좀 많다. 근데도 지구력을 가지고 해봐야 돼. 그래서 나도 귀찮은데 다 해준 거야. 163번. 나는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보통 킬러 문항으로 10학교가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2차 함수 시험 범위가 들어갈 때 이런 문제 유형을 되게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 얘기를 묻는데 범위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 162번도 비슷한 방식이지만 사실상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도 이런 방식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돼. 해볼게요. 역시 양수 PQ고 fx라는 애는 x-p의 제곱 더하기 q인데, 문제에서 가족관에 뭐라 그랬냐면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m 플러스 4다. 최소, 최대. 나 구간 0에서부터 5까지의 범주일 때는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4m이다 이래. 여기서 딱 느낌이 하나 와야 돼. 무슨 느낌이 와야 되냐면 구간이 달라졌어. 대칭축 그리고 아래로 불로 표시해 놓고 구간을 세로선으로 입력하는 중인데 0부터 3까지랑 0부터 5까지를 봤는데 최소값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얘가 꼭지점이 주어진 구간 안에 들어가니까 이 구간 안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최소값이 안 변한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꼭지점이 주어진 구간 안에 들어가는구나. 아, 그럼 x 빼기 p, p, q. 이 q가 결국 m이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거야. 내가 아래로 볼록을 그리고 x가 p인 순간이었는데 여기서 0부터 3까지를 여기다 입력할 거잖니? 세로선. 그럼 0부터 3까지를 어떻게 놓을까가 중요한 거야. 그냥 단순히 또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뭐 다 오른쪽에 있을 때 막 이거 언제 또 다 해봐. 그지? 그래서 얘부터 시작한다 보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의 대칭축이 p인 건 맞는데 길이가 3인 순간인데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되는 순간이 0과 3이었다고 생각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이었을 거잖니? 맞지? 그럼 내가 0과 3을 긋는데 0일 때, 3일 때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P를 쓴 다음 0이 여기고 3이 여길 수도 있어. 왜 이게 중요해? 최대값 m 플러스 4 이 값을 갖는 순간이 F0인지 F3인지 모르니까. 이해되니? 근데 그 구간을 나누는 게 이렇게 이 길이 0에서부터 P까지니까 이 P가 2분의 3인 순간이 딱 정확히 좌우 대칭이니 결국에는 이 순간은 2분의 3보다 클 때고 얘는 2분의 3보다 뭐야? 작아진 거지.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0부터 3까지 안에 P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게 하면 요 길이 0부터 P까지면 이 길이가 딱 P잖아. P가 2분의 3이면 길이가 똑같다 이거야. 그럼 최대값이 F0이든 F3이든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최대값이 0이 된다면 기울은 좌우가 대칭이었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간격이 더 멀어졌으니까 아 이때는 P값이 뭐일 때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구나.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순간 엄밀하게는 클 때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 이 순간에는 P가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보다 뭐야? 작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어쨌든 경계점은 는영은 어디에 들어가 상관없으니까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대값을 보자니? 자, 최대값은 무조건 F0이야. 그럼 F0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P제곱 더하기 M이야. P제곱 더하기 M 이게 최대값이야. 근데 그 최대값이 M 플러스 4래. 그러면 M 지워졌죠. P제곱은 4래요. P는 뿌마인데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P값은 뭐? 2여야겠지. 찾았죠? 이해되죠? 그런 다음 이제 0부터 5까지의 최대값이 4m입니다 라는 걸 이용하여 나머지 미지수 m값을 구하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0부터 5를 그을 건데 5를 잘 봐야 된다. 요거보다 이렇게 아래로 그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최대값이 여전히 F0이어야 돼서 최대값도 똑같았어야 되는데 맞지? 지금 최대값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5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무조건 얘보다 큰 거. F5인 순간이 최대값이 돼야만 값이 변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F5를 구해. 그러면 5를 집어넣어. 이때 P는 2야. 5 빼기 2, 3의 제곱 9. 더하기 Q, Q는 M. 그게 4M이다. 그럼 이때 M값은 넘어오면 3M은 9니까 M은 3. 문제에서 M이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맞죠? 자연수 M. 맨 마지막에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0을 구하라. 그럼 M값 나왔으니까 이건 오케이가 된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P도 찾았고 M도 찾았고 X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3. 그때 F10 구하라. 그럼 10 집어넣으면 정답이겠죠. 맞죠? 그럼 일단 정답은 나와버렸네. F10은 계산해보시면 67이에요. 근데 연습하는 중이니까 얘도 한번 해보죠. 얘는 왜 안 되는지 보자. P가 2분의 3부터 작거나 같은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 여기죠. F3. 그럼 3을 넣어요. 그럼 3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그놈이 누구일 때? 최대값 M 플러스 4일 때. 근데 Q는 M이었지. 그럼 이거 지워진 거야. 맞아요? 이렇게 지워졌다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P값을 구하려고 하면 3 마이너스 P의 제곱. 뭔가의 제곱이 4니까 3 마이너스 P는 뿌마이. 맞니? 그럼 P는 3 뿌마이. 그럼 5이거나 1인데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P값은 1이 없겠지. 찾았고 이제 P가 1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대값. 자 0이 여기고 이제 5를 체크하면 5는 더 높이 가겠지. 그럼 여전히 최대값이 F5야. 그럼 또 F5는 5 집어넣어. 이때 P는 1이야. 5 빼기 1. 4의 제곱 16. 더하기 Q, M. 그놈이 4M이다. 맞죠? 그랬더니 이번엔 3M은 16. M은 3분의 16. 얘는 왜 안 된 거야? 자연수가 아니라서. 오케이?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조금 더 비슷한 문제가 또 있는데 이번엔 조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164번. 이거는 오늘 했던 160번처럼 그래프의 모양을 연상하는 문제입니다.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의 범주가 있었다. 이때 이차함수 fx가 f0과 f4가 똑같고 f-1 더하기 절대값 f4가 0을 만족한다. 이때 이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F3 좀 구해봐. 이거 결국 fx가 완성하라는 거네.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연상하면 쉬운 거 하나는 있지. 지금 0과 4를 집어넣어서 y값이 똑같아? 그럼 대칭축은 x는 2. 가운데란 얘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몰라.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다. 나 한다. 아래로 볼록이었다. 그럼 여기가 2였다는 거야. 0과 4일 때 y값이 똑같으니까 0, 4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조건이 오케이 됐어. 두 번째 조건 얘를 봐. 그럼 얘는 F4라는 애가 F-1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은 여기고 F4일 때의 y값은 여기인데 지금 이놈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생각해보는 중이거든.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해볼래? 얘가 양수면 얘 그대로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F-1 더하기 F4가 0이다. 이럴 수 있죠. 근데 F4가 만약에 음수면 얘가 음수면 너한테 양수화 시키려고 뭐를 붙여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와야 되겠지. 그러면 F-1에 마이너스 F4는 0이네? 그럼 마이너스 넘어가면 F1은 뭐였어야 돼? F4였어야 되지. 근데 이게 안 돼. 왜? F4는 무조건 F0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차 함수에서 y값이 같은 순간에 3번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건 절대 불가하다는 거야. 이해했어? 따라서 무조건 이 F4라고 하는 놈은 뭐여야만 한다?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만 한다. 이게 확정됐거든? 그럼 생각해봐. 얘가 양수야. 그럼 얘보다도 더 높은 y의 값을 갖고 있어. 마이너스 1이면 얘도 양수야. 양수를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하물며 얘가 0이라 하더라도 맞죠? 얘가 0이라고 하더라도 0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0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래로 볼록이 불가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확정됐고 대칭축 2였고 또 0과 4일 때 처음인가 제일 중요한 거야. 놓치면 안 돼. 이게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것부터 생각한 거야. 근데 얘가 음수라면 하고 해봤더니 논리가 안 맞다. 음수면 F 빼기 1 빼기 F4가 0이어야 되는데 F 빼기 1과 F4가 똑같아야 된다? 이미 F4는 F0과 Y값이 똑같은데 F 빼기 1과 또 같을 수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조건 F4는 양수여야 돼? 그럼 F4가 양수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에 입력해보면 F4가 양수면 F-1도 양수라 절대로 이런 상황이 못 나오겠구나. 그래서 아래로 볼록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위로 볼록. 이런 상태. 그럼 이렇게 확정을 딱 끝내놓고 나면 F-1, F4 이거는 오케이 된 거고 어디 갔어? 최소값 마이너스 19인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를 봐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겠지. 맞지? 그럼 5를 어디다 그릴 거냐? 5라고 하는 놈을 체크할 건데 사실 F-1이 이 정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요 순간의 y의 값과 4인 순간의 y의 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러니 요렇게 x축이 그 사이에 요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이건 번외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최소값은 F-2부터 5까지만 보겠다는 소리니까 이때가 무조건 최소값 마이너스 19겠구나. 확실하게 알게 된 거 F-2가 마이너스 19구나. 그러면 대입할 거리가 이거 하나랑 두 개 남은 거야. 근데 이거 정리한 게 얘니까 얘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 두 개. 얘돼요? 그대로 계산해 볼까요? 얘부터요. 얘부터 대칭축. fx는 2가 대칭축인데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 쓰시고 x-2의 제곱 더하기 b. 단 이때 a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다. f-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16a 더하기 b. 그게 마이너스 19. 이게 1번. 두 번째 f 빼기 1. 여기다 빼기 1을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b.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4a b. 그놈이 0이다. 그래서 이 두식 연립하면 a, b 값 완성. 생각보다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a, b 값 구해주고 f3 구하라고 했는데 f3 계산하시면 11이 나옵니다. 자, 165번. 이거 165번 하기 전에 참고. 사실 중학교 때도 되게 많이 나오던 건데 대칭축을 이용해서 둘레 길이나 넓이 쓰는 거. 근데 이거는 하나 명확하게 연습을 조금 해놓으면 좋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줘 볼게.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이 있고 여기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대.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런 그림이.
내가 이거 하나하나 더 그려놓을게. 비교해 보려고. 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늘 대칭축을 이용해야 된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거에 대한 둘레 길이를 쓰고 싶다? 그러면 늘 대칭축을 이용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요 좌표, 이 좌표를 A 하고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대칭축이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의 길이 그걸 A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괜찮은데 어떨 때는 얘가 계산이 조금 더 편안하고 어떤 문제는 얘가 계산이 편안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발휘가 돼야 되니까 둘 다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얘로 하겠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fx였다고 치고요. 뭐 숫자로 하면 더 쉽긴 하겠지만 그냥 크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 요거 그냥 가운데 대칭축은 다 t라고 통일해 볼게. 그럼 그런 상태에서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잡겠니? 대칭축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가로도 쉬워. t에서 a를 빼면 요만큼의 길이가 t-a잖아. 맞지? 그런 다음 거기에 몇 배? 2배를 하면 얘가 가로지. 맞죠? 그 다음 세로는 a를 집어넣어서 fx에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y의 값을 이용하면 세로잖아. 그럼 fa. 이게 세로. 좌표로 잡는 순간은 세로 계산이 쉽다는 거야. 좌표를 미지수로 잡으면 그거 집어넣어서 세로를 사용하면 되니까 세로는 좀 쉽다. 어쨌든 여기다 곱하기 2배. 이러면 둘레 길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가로의 길이가 요만큼을 a라고 이미 잡았으니까 그거 2배 하면 돼서 그냥 가로는 2a 이러면 되지. 이게 가로야. 이번엔 가로가 쉬워. 근데 세로는 누구의 좌표가 필요해? 이 좌표가 필요하니까 여기 여전히 대칭축이 t였으면 요 점의 좌표는 t에서 길이 a만큼을 뺀 t-a일 거 아니니. 그러면 그 t-a를 주어진 함수 f에 집어넣어야 이 세로가 나오겠죠? 맞죠? 이게 세로. 얘는 가로가 쉬운 대신에 세로가 좀 더 어려웠지. 어쨌든 이래 놓고 똑같이 곱하기 2배. 이러면 둘레가 되죠. 그러니까 길이를 잡든 좌표를 잡든 다 상관없는데 아무도 안 시켜도 제일 핵심은 뭐야? 이 대칭축을 이용한다. 이 생각을 하면 막힐 일이 없고요. 맞죠? 계산의 융통성 있게 뭐가 더 유리한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된다라고 보고 165번 보면 뭐 165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해볼게요. 위로 볼록이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y는 하면서 어떤 직선을 주어지는데 요거의 좌표가 10이었고 여기 만나는 순간에 x좌표가 2였대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 그 다음에 함수 fx. y는 fx. 그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1x 빼기 10. 이랬다. 자, 이때 a라는 좌표는 t, 마이너스 t 더하기 10이라 할 건데 그럼 이거 뭐야? 직선 위의 점이란 소리잖아. 근데 맨 끝에 맨 마지막에 단 이때 t 값은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 말은 2하고 10 사이 어딘가에 그냥 a 이렇게 좌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놓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볼게. 뭐라고 했나?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을 그어서 함수 fx하고 만나는 점을 b라 하고 이번엔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가로선을 그어서 b가 아닌 다른 한 점을 c라 하겠다. 그리고 다시 y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직사각형에 뭐를 써라?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그러면 요거 둘레 길이 구하는 거 아무도 안 시켜도 우리 뭐 이용한다고? 대칭축 이용한다고 이렇게. 대칭축. 그럼 이거 완전 제곱꼴로 바꿔보면 어차피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를 묶으면 x 빼기 2분의 11의 완전 제곱이니까 여기 2분의 11이었겠지? 여긴 x좌표가 이미 t라고 나온 거고요. 그럼 가로 길이 요만큼 2분의 11에서 누구를 빼? t를 빼. 이게 핵심인 거야. 2분의 11에서 t를 빼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몇 배? 2배를 해야 일단 가로가 되고 그 다음 세로는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를 빼야 세로잖니. 그치? 그럼 t를 2차 함수에도 집어넣고 1차 함수도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1t 마이너스 10.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요놈 마이너스 t 더하기 10. 그걸 뭐 해라? 빼라.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쓰겠지. 이해가 되죠? 요게 세로. 내가 일부러 자세히 보여주느라고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다 쓰는 거다.
얘는 가로, 얘는 세로. 그럼 다음 이거 몇 배? 역시 2배. 하시면 이게 둘레인 거죠. 맞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해. 어차피 이 창이 얘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t,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 그럼 여기 12t. 맞지? 12t에다 여기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10t. 안 복잡하잖아. 상수항, 여기 상수항 요거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맞지요? 마이너스 20, 요거는 플러스 11.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완전제곱 바꾸면 끝나는 거야. 앞에 2 있었고. 되시죠?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좀 틀려요. 얘는 고난도에 들어간 이유가 딱 하나야. 2부터 10 사이라 그랬는데 A가 여기 있으면 그런데 대칭축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 이런 데 A가 있었다. 그럼 똑같이 Y축과 나란하게 올라가라. 또 나란하게 그어서 B를 만들고 또 나란하지가 않냐? 나란하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사각형이 이렇게 되는데 가로는 변함없겠죠. 가로는 문제가 뭐예요? T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T에서 2분의 11을 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때는 요것만 달라지는 거야. 요거 지울게. 공간상. 요것만 지우고 이번에는 A의 좌표에서 T가 2분의 11보다 크니까 T에서 2분의 11을 빼고 2배를 해야 가로가 되는 거지. 세로는 똑같아. 어차피 이차함수에서 직선의 Y좌표의 차이니까 여기는 변하지 않겠지. 얘는 똑같은데 가로 부분만 달라지겠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몇 번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2번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요거 정리한 다음 완전제곱골, 요거 정리한 다음 완전제곱골. 그래서 주어진 구간 안에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정답이 요 순간으로 나옵니다. 2보다 지금 요 순간 첫 번째 거가 더 값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최종 정답이 아니다. 여기 때는 32가 나오고 요거 2일 때는 36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마지막 잔계산은 니들이 해. 자, 166번.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그림이야. 근데 그림을 조금 막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 안에 이런 식의 형태로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방식이 뭐야? 닮은비 이용하는 거잖아.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봤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대 높이가 2였다. 1대 2였다. 그럼 여기도 1대 2, 여기도 1대 2. 그럼 여기가 x, 2x. 이런 식으로 미지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닮은 비만 적절히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배어 있어야지. 2차 방정식에서도 했었던 거니까.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안 끝나고 여기에 내접하는 원을 하나 만든 다음 이 원의 둘레를 구하라 라는 게 최종 문제예요. 그럼 이 원의 둘레 구하려면 반지를 말아야지. 그치?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이 뭐였는지 볼게요. 첫 번째,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이었고 이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원의 둘레 길이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이었대. 자, 여기가 20이야. 그럼 여기는 절반이니까 10이었겠지? 2대 1이니까 얘는 전체 높이 10루트 3. 맞죠? 2대 1대 루트 3인 거예요. 그럼 똑같이 문제에서 이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를 쓰고 싶으니까 내가 요만큼을 x라고 잡아볼게요. 봤어요? 그럼 2대 1대 또 역시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x고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x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2x고 가로 더하기 세로는 전체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잖니? 이걸 빼면 세로잖아. 그럼 루트 3으로 묶었을까? 루트 3에 괄호 열고 10-x 세로. 근데 둘레가 아니었지 참. 이번에는 넓이가 최대일 때 이랬으니까 두 개를 곱해야지. 그럼 넓이 쓴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이거 뭐예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루트 3x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x가 플러스 20 루트 3x 뭐 이런 상황이지? 맞지? 이거 완전 제곱꼴 뭐 하라는 거야? 바꾸면 또 끝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꼴 다 해봐? 그냥 2로 일단 묶어볼게. 2 루트 3까지 다 묶어요.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그럼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3 묶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아니고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쓰시고 10x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요거는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 이렇게 써질 거잖아. 뒤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최대 1대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에 x의 값이 뭐냐라는 게 필요한 거라. x는 5일 때구나. 5일 때 넓이가 최대구나.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 찾아놓고 원. 자, 이제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요 부분만 딱 살펴보면 이거 내심이잖아. 내심. 요 그림을 살짝 갖고 올까? 요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렇게요. 그럼 x가 5였대. 여기가 5. 그럼 여기도 5지. 10에서 5를 뺐으니까 여기가 5잖아. 밑변이 5. 맞죠? 밑변이 5.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거 10, 여기 5 루트 3.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을 때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 넓이 2분의 1 아래 삼각형 둘레 10 더하기 5 더하기 5 루트 3. 그럼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식 2분의 1에 밑변 5, 높이 5 루트 3. 이러면 알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맞죠? 이렇게 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시면 정답이 마지막 원하는 목표는 5번이 나온다. 50. 자, 167번. 오늘 수업하려는 거 마지막. 얘는 그림이 뭐 다 필요한 건 아니라 선생님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좌표가 다 알려줘. 이 점의 좌표가 1,2래.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또 1이래요. 그 다음 여기다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려놨고 넓이를 어떻게 분할했냐면 이런 식으로 나눈 상태에서 보여지는 넓이를 차례대로 여기는 S1, 여기는 S2, 여기는 S3, 여기는 S4라고 하겠대. 마지막 뭐 물어봐 이제? S1 빼기 S3의 제곱 더하기 S2 빼기 S4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 자, 이제부터 잘 봐. 물론 좌표가 다 나왔으니까 요 점의 좌표?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하여 1차 함수 쓰고 1차 함수에다 y는 k를 집어넣어서 요 점의 좌표 찾고 모든 좌표가 다 나오게 되면 이 넓이 따로 이 넓이 따로 이 넓이 따로 다 구해서 대입을 하면 다 k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완전제곱꼴 바꾸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근데 하필 왜 S1에서 S3을 빼는 거지? 보는 거지. 관찰을 해야지. 도형까지 친절하게 다 주어졌는데. 잘 봐. S1에서 S3을 뺀대. 뭔가 이 부분을 만약에 포함하면 따로따로 구하면 도형이 지금 못생긴 넓이잖아요. 못생긴 넓이라는 게 넓이 구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 도형들이 안 예뻐서. 근데 S1과 S3 중간에 S2를 거쳐 얘를 갖다 묶어버리면 이만큼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뺀다고 생각하면 딱 얘가 되는 거야. 뭔 말이야? S1은 사실은 S1 직사각형에서 빼라 이런 직각삼각형을 직사각형은 S1에서 S2를 더한 거고 이 직각삼각형은 S2에서 S3을 더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뺀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S2는 소거가 되면 딱 묻는 게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걸 제곱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얼마나 편한가 볼래? 직사각형 넓이 얼마나 쉬워? 밑변 1이고 높이 K니까 그냥 K야. S2 더하기 S3 밑변 1, 높이 2, 나누기 2, 너 어차피 1이야. K 빼기 1의 제곱. 너무 간단해.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너무 도형이 못생겼다. 이거 언제 다 넓이를 하나하나 다 구하지? 근데 넓이를 구해서 더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뭘 빼서 제곱하고 막 이래. 그러면 일단 도형을 관찰해봐. 필요 없는 부분까지 차라리 넓이를 다 구한 다음 필요 없는 걸 빼는 게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도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반원, 여기에 반원, 여기에 이렇게 반원이 있어서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이 반원을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소거를 시켜놓고 이런 넓이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못생긴 넓이를 내가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넓이를 다 구하는 거야. 이쪽 왼쪽 반원,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반원, 그 다음 직각삼각형까지. 전체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 큰 반원을 빼자. 제일 큰 반원을 빼자.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증명 과정에 의해 작은 두 원의 넓이 합은 큰 반원의 넓이 합과 같으니까 이거 소거됐다. 결국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직각삼각형 넓이하고 똑같아. 라고 해서 쉽게 구하잖아요. 맞지?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그래서 못생긴 넓이를 일일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포함시켜서 뭔가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같이 구해서 연결을 시켜본 거라. 이해가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S2하고 S4. S2는 여기고 S4는 여기야? 그럼 중간 연결고리를 S1으로 하면 역시 사각형이지? 거기서 빼. 요 삼각형을. 이렇게 삐딱한 둔각 삼각형을 뺀다? 그럼 너는 사실상 S1 더하기 S2였고 너는 S2 더하기 S4였던 건데 그걸 빼라. 맞죠? 그리고 제곱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S1에서 S2 아까 했잖아요. K 직사각형. 그 다음 S2에서 S4 어디 갔어? 선생님 S1, S2 여기 S1과 S4 S1과 S4 그럼 이 둔각삼각형은 요 길이가 1이고 높이는 이게 높이잖아. 이게 얘도 1이야. 그럼 1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요거 2분의 1이지. 빼기의 통째로 제곱. 그럼 결국 이만큼의 식이 K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심플해졌죠. 이 상태에서 완전제곱을 바꾸셔서 문제에서 최소값을 찾아주면 8분의 1이 나오죠. 이해하지? 넓이를 구할 때 무턱대고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필요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부분에서 맞죠? 누군가가 소거되는 느낌으로 구하는 것도 넓이를 하나 구하는 방식이구나라고 조금 데이터로 잘 기억하라고. 여기까지.